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어제 이제 기준금리 한은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해서 일단 뭐 기준금리 인상의 이제 영향이라든지 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들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기준금리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이제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짤막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에 기준금리라고 치니까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 노하우라는 데서 이제 기준금리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일단은 뭐 기준금리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갖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이제 정말 최저금리죠. 0.5%의 기준금리가 있고 이제 통상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쓰는 거는 은행에서 이제 가상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뭐 2%대에서 3%대로 해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이 기준금리라는 거를 다들 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말 짤막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는 이제 보통 물가 인상이 계속되고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거품 우려가 있을 때 이제 인상을 통상 하는데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제 뭐 팬데믹 더 나가서 돌파 감염이라든지 뭐 델타 변이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뭐 인상을 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저는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고 이게 언제가 될까 그걸 주시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8월 달에 인상을 갖다 한 게 어떻게 보면 더 잘 됐다라는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너무 지금 과열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지금 올라가 있고 뭐 정부에서 올 전반기만 해도 다주택자들 이제 테로 열어놓을 테니까 5월 달까지 다 집을 팔아라 그랬는데 제 예상대로 이제 물론 전문가들 예상도 하셨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뭐 진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정부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과열을 막기 위해서 뭐 사전청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 인상을 지금 단행을 했습니다. 물론 0.25%를 뭐 단행을 했기 때문에 크게 뭐 부동산 시장에 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영향은 그래도 줄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여서 이제 시중의 통화량을 줄여가지고 물가 인상을 억제하고 주식 부동산 시장에 과열을 안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제 다들 이제 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그런 지식이 높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뭐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단기금리가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국채 회사채 채권금리가 또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금금리까지 또 인상이 되는데 이제 대출금리가 인상되니까 소비와 투자는 위축되고요. 또 소비 위축은 수요 감소를 의미하고 물가에 영향을 주고 물가를 하락시킨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가 저금리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이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죠. 뭐 묻지마 투자 열풍을 잠재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이야기고요. 그리고 주가 하락이 됐을 때 부동산 경기 주의라든지 투자를 위한 돈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을 떠나가지고 예전보다 높은 금리를 기대할 수 있는 은행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뭐 예금금리로 해가지고 은행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지금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 일단은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품을 줄이는 효과는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스마일도 뭐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뭐 이제 다른 기사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금리 인상에 이제 어제 15개월 만에 정말 기준금리를 올렸고 그리고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금리 인상의 유동성 장세 끝날까 은행이라든지 보험은 수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정말 유동성 뭐 장세 파티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세계 경제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로 금리를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코로나19의 또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 한 차례 인상 영향.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반기 때부터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적으로 정부 관계자 청와대에서도 지난달에 금리를 인상을 할 것 같다라는 그 뉘앙스로 이야기를 좀 강하게 비췄기 때문에 다들 뭐 증권 관계자들이라든지 부동산 전문가들도 금리는 인상을 할 거다. 단 8월 달에 할 건지 7월 달에 할 건지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8월 달에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코스피 지수도 뭐 약간 0.58% 내린 3,128로 이제 장을 맞았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금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부동산에서 증권으로 넘어갔냐면, 이 금리와 부동산과 증권은 다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증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분명히 영향을 받는데, 뭐 지금 이제 뭐 전날보다 좀 내린 뭐 장을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지금 올리지는 않고 다 현재 동결을 하거나 내리고 있는데, 한국만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왜 지금 금리를 인상을 했는지 그 이면을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일단은 업종별로는 금리 인상 수혜주는 뭐 보험이라든지 은행 업종이 상승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 이 기준금리가 0.25만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 기준금리 인상의 그런 기준금리 인상을 갖다 하기 전부터 은행에서는 이미 이제 시장금리라든지 예대금리를 갖다가 올려가지고 이미 그걸 반영해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을 해서 말 그대로 이제 대출을 실행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금리 인상을 갖다가 이미 은행에서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증권 관계자들도 다들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일단은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께서 글로벌 거시경제의 순환적 회복과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여전해서 금리 인상이 국내 증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2000년 이후 3번의 기준금리 인상기를 분석해보면 기준금리 인상은 대체로 경기 민감 대형 가축주에 유리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요. 11월에 한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11월이 돼봐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9월, 10월을 지켜봐야지 이제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일단은 주식시장도 이제 분명히 이제 금리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머니S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 단행한 한은 B2 영끌은 이제 끝났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이제 고강도 대출 규제도 돈줄은 막히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은 늘어나서 대출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라고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이 부분은 뭐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 0.25로 포인트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제 조금 주춤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물음표를 좀 던지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문 기사를 좀 살펴보면 이제 대출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이건 이미 지금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내비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이제 언론에서는 자꾸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 생각했을 때 전반기까지만 해도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 생각을 안 했는데 7월 달 지나고 8월 달 지나고 이제 거의 이제 내일 다음 주가 이제 9월 달이잖아요. 7, 8월 달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올랐고요.
올 전반기만 해도 저를 만나러 오시는 내 집 마련을 하러 오신 분들도 조금 뭐 주춤하면 그때 매수를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아니 계속 올라가고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정말 이제 막 정말 어떻게 해서든 대출을 받아서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전화를 했었던 게 7, 8월 달이었거든요. 아시겠지만 7월 달에 그렇게 더웠는데도 직접 내 집 마련을 하겠다고 이렇게 임장도 많이들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금융당국을 이제 말 그대로 야 너희들 금리 올려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또 이제 대출 규제도 전세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까지도 지금 규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뭐 180조가 지금 가계대출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가계대출이 180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좀 심각성을 지금 느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은이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했고 이거는 0.25포인트 올렸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코로나 확산 속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 물론 뭐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영업자 지금 6시 이후에 지금 2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자영업자들은 정말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고 또 개인 자영업자들이 그냥 돈이 많아서 자영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대출을 받았는데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분명히 이 대출 이자가 또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또 생길 것 같고 또 반대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또 부동산 대출을 정말 뭐 연결까지 해가지고 받으신 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또 걱정이 또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결까지 또 생각을 했던 분들도 지금 많이 또 이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거는 또 이제 시간이 또 지나 보면 물론 작년 재작년에도 연결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연결을 갖다가 해서 또 집장만 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0.25%라는 이 기준금리의 이 영향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뭐 폭락한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정은 또 이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또 선호지역이라든지 비선호지역이 분명히 부동산 쪽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선호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이 분명히 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리고요. 일단은 가계빚이 정말 제가 180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1805조입니다. 죄송합니다. 1805조 9천억이 지금 이제 가계빚이 정말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사상 최대치고 이번에 이제 정부의 이제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빚이 78조가 늘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내들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한 1년 전 아니 1년 전이 아니고 2, 3년 전에 이제 정말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했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이제 있을 것 같고요. 작년 말이라든지 올 초만 해도 이렇게 대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지금 대출을 받고 난 이후에 대출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중단하진 않겠지만 지금 이제 올 하반기에 정말 내 집 마련을 생각했던 분들한테는 정말 날벼락인 것 같습니다. 날벼락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대출도 이제 쪼이고 그리고 이제 금리도 이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일단은 내 집 마련을 또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감사스마일은 솔직하게 제가 영끌까지는 제가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근데 최근에 이제 정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까지는 제가 어쩔 수는 없었지만 정말 이제 이 금리 인상도 되고 또 이제 정부 대출을 쪼이기 때문에 정말 무주택자라든지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이 터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집값 상승이 기준금리 인상의 요인이 됐다라고 지금 여기 기사에도 나왔는데 정말 맞습니다. 이게 집값 상승이 너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기준금리도 인상이 되고 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줄이고요. 신용대출도 줄이고 그렇다고 하면 왜 전세대출을 왜 줄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최초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만 해도 전세자금 대출이 5억까지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7억까지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또 너무 많이 또 풀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전세 자금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집값도 올라간다라고 또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물가가 뛰고 있는 것도 기준금리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의 소비 둔화가 크지 않는다는 점도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소비도 지금 뭐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6시 이후에 뭐 2명밖에 지금 식당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정말 복합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하반기 가계대출 더 옥죄한다. 일단은 한국은행은 향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로 이제 복합적인 경제 상황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올해까지는 0.75로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요. 아마 내년쯤에 한 번 더 인상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올 하반기에 이제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기준금리는 동결돼서 0.75로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금 새로 이제 금융위원장님께서 되시는데, 이제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총부채 원리금 확대 등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를 확산시켜가지고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관행을 정립시키겠다라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이제 이 대출을 받는 것도 이제 능력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 스마일이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박슬기 기자님께서 이제 머니에스에서 이야기해드렸던 거니까 박슬기 기자님,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연내 기준금리가 지금 뭐 더 인상이 될지 뭐 지금 현재로 동결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은 연내 이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래도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이런 기준금리를 한번 올렸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셨던 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고, 더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의 인상 때문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줄어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정말 이 금리 인상 뭐 0.25지만 부동산 시장에 분명히 영향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출 억제라든지 금리 인상, 지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지금 다 이런 게 나왔잖아요. 대출 억제도 이번 주, 금리 인상도 이번 주, 그리고 정부의 사전 부동산 정책도 뭐 그저께 8월 25일날 발표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이제 주택 시장을 이제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정말 좀 심각성을 더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4, 5년간은 사전 청약으로 해서 주택을 수요를 좀 그러니까 주택을 사지 말아라라고 지금 뭐 대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분들, 특히 이제 올 하반기에 계획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물론 이제 뭐 계약서 썼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출이 실행이 됐던 분들한테는 뭐 다행스럽다는 이야기 들지만, 또 아직 대출 실행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뭐 농협이라든지 이제 뭐 SC 제일은행,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은행은 지금 9월까지인가 10월까지 지금 자재자금 대출만 지금 막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까지는 아마 이제 하반기에 가계대출을 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주택시장도 좀 그런 부분을 한번 추이를 한번 보고 이제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드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감사 스마일이 이제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또 부동산 상담도 또 해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뭐 잘못될 수도 있고 뭐 맞을 수도 있는데, 거의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많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대출도 억제하면서 기준금리도 올리고 그리고 사전청약, 이 세 가지를 놓고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이 세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정부에서는 지금 주택시장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정부 여당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책들을 내놓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의 이면을, 그렇다고 해서 이런 대출이 계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또 경제 상황이 정말 안 좋아지고 그렇다고 하면 기준금리를 또 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작년, 재작년, 뭐 4년 전에 그런 시장 상황을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이 믿질 않거든요. 뭐 저부터도 이제 믿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하반기 가계대출 뭐 줄인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전청약을 갖다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그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이면에 뭐 최소한 감자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구독자분들만이라도 그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좀 키우시고요. 물론 0.25로 인상이 돼서 이제 뭐 당장 뭐 금리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당장 뭐 대출 뭐 금리에 이제 대출 받는 데 있어가지고 이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당장 뭐 적용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분들께서는 이제 이런 뉴스를 접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으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 또 이제 힘들게 또 내 집 마련을 했는데 1주택을 마련을 하셨는데 또 내가 이거 하자마자 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또 약간 또 우울해 하실 분들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제가 감사스마일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1주택은 정말 필수입니다. 그리고 1주택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1주택이 되는 시점 자체가 뭐 빠르면 30대 후반, 늦으면 40대 제 또래만 해도 40대 내 집 마련이 거의 표준이 됐는데 지금은 20대, 30대도 내 집 마련을 하는 걸로 해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내 집 마련, 특히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내 집에서 또 뭐 직접 회사를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대가 왔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상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가지고 이제 또 부동산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감사스마일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뭐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저는 이야기 드리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애청해 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